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은 새해를 맞으면서 어제보다 나은 내일, 지난해보다 안전하고 발전된 한 해가 되길 기대할 것입니다. 안전한 나라, 모두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는 전 국민의 희망인데요. 특히 약자를 위협하는 범죄가 끊이질 않으면서 이 사회의 약자인 여성들에게는 더 안전한 나라에 간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새해 우리 안산, 시흥, 광명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특히 엄마들은 2020년 새해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NS를 통해 안산, 시흥 지역 여성들과 소통하고 있는 카페 안심호의 대표인 박미영 대표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네, 안산 시흥 엄마들의 모임 안심호 카페 박미영 대표가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0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 우리 소망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우선 이제 우리 가족 건강한 것도 좋고요. 네. 우리 안심호 회원 가족들도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망입니다. 안산 시흥 엄마들의 모임이고 줄여서 이제 우리 안심호 TV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심호가 뭘까요? 안심호가 안산 시흥 모여라의 모자를 써서 안산 시흥 모여라의 네, 모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안산 시흥만 모여라인데 마음들이 모여서 사는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네. 보통 이런 SNS를 통한 이런 그 매체가 보통 보면은 어떤 특정 집단, 특정 사상, 특정 이념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이것도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특정 사상까지는 없고요. 특정 분류라고 해야 되나요? 여성. 예, 여성만 저희가 현재 지금 9만 6천 명 안산 시흥에 사는 거주하는 9만 6,400명으로 지금 같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도에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현재 14년째 운영 중이죠. 네, 거기에 이제 커뮤니티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마음이라는 특정인 사람들만 공감을 하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엄마가 아닌 분 여성들은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네, 엄마가 여성들이 아니어도 좋다? 예. 이제 언젠가는 마음이 될 것이고 또 마음이 돼서 또 그 마음의 마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어떤 정치적인 것 정치. 포함되어 있나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정치색 우리가 네. 흔히 보면은 SNS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여기 몰려 있더라고요. 네. 이념적으로. 네. 혹시 그런 것도 아니 저희는 정치적인 거나 종교적인 거나는 카페에서 이제 배제하고 있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거나 종교라는 거는 남편하고도 안 맞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카페 내에서는 뭐 비방도 안 되고 그 특정 인물을 또 뭐 자랑을 하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걸 또 사실은 좀 저희는 공식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이 오고 갈까요?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사는 얘기죠. 사는 얘기. 예,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사는 얘기, 그리고 여성으로서 사는 얘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는 얘기들을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친목 카페인데 저희 카페의 특성이 그래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친정엄마 같은 카페를 만들자라는 거였거든요. 누구나 친정 엄마가 되어주고 친정 식구가 되어주자는 뜻에서 친정 엄마 같은 카페가 되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정집처럼 뭔가 포근하고 그렇죠. 안심할 수 있는 곳. 그렇죠. 내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곳. 안산 시흥에 있는 여성분들 중에 이곳에 그 고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고향이 안산 시흥이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시댁도 타지에서 오셨거나 결혼해서 남편을 따라 오셨거나 그리고 뭐 어떤 이유로 여기에 저희가 이제 정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낯선 곳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터를 잡고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을 저희 카페에서 커뮤니티 속에서 해주면서 친정 친구가 생기고 친정 동네 친구가 생기는 거고 친정 엄마 같은 푸근한
곳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동생이 생기는 곳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팔도 주민들이 다 모인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세계적이기도 하죠.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적이 한국인 사람, 뭐 시집을 와서 다문화 또 가정 있어요. 속에 네,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혼을 해서 한국 사람이면 실명 인증되신 분들은 가능해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우리 그 가입자, 네. 가입 회원, 네. 회원 가운데 외국인 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거를 통계를 내본 적은 사실은 없고요. 그걸 이제 구분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저분은 외국인이구나 이렇게 구분하진 않아요. 똑같은 엄마구나. 그리고 똑같은 여성이구나. 우리 안산시흥에 살고 있는 우리 여성이구나라고 하지. 몇 프로의 뭐 외국인이 있다, 뭐 몇 프로의 뭐 다른 지방의 사람들, 여기서는 이제 지방도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카페에서는. 그렇겠죠. 한 친정이니까. 네, 지방도 없어요. 그냥 여기가 그냥 고향이고, 그냥 여기가 쉼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굴색이 다르든 말이 다르든 상관없어요. 사투리, 저도 사투리 쓰잖아요. 예. 이렇게 많은 다양한 분들이 이제 모여서 소통하다 보면은 네.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있다면. 되게 많죠. 뭐 하는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솔직히 뭐 마트에서 신발이 뭐 하나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냥 지나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애기 신발 얘기하는 그쵸. 어른 신발은 안 되고. 어른 신발은 찾기가 아무래도. 근데 애기 신발이면 아무래도 마트에 장을 보러 오시는 분은 우리 애기 거라는 생각에서 그 신발이 카페에 이렇게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냥 지나쳐야 되는 그 신발이 누구 거에, 우리 식구 거에 신발이 된다라는 생각에서 찾아준 경우가 되게 많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요. 내일 당장 이제 워킹맘이니까 당장 내일 우리 아이가 졸업식을 하는데 꽃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꽃 파는 데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돼서 제가 살 수가 없어요 했는데 지금 중앙동에 어디에 생겨 있고요. 자판기가 있고요. 한대역에 어디가 있고요. 이게 정확하게 되고요. 병원을 어디 가야 돼? 응급실을 가야 되잖아요. 만일 아이가 아팠어. 밤에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어느 응급실을 가야 되는지도 다 아는 거예요. 아이가 아픈데 병원을 여기저기 막 헤매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경황이 특정 없으니까. 과를 네, 선정입니다. 경황이 없으니까 내가 아이가 떨어졌다, 뭐 손이 다쳤다, 눈이 어떻다 이럴 때 카페에 딱 올렸는데 정확하게 그 어느 병원에서 무엇을 잘합니다라는 걸 짚어주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헤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강아지 잃어버렸습니다. 뭐 강아지 찾습니다. 뭐 동네에 강아지가 돌아다니는데 이 강아지 누굴까요? 뭐 하여튼 소소한 일이 저희한테는 얘기거리가 되고 또 내 식구의 물건이 되고 내 식구의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카페 내에서 같이 식구라는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그야말로 실생활, 실시간 정보가 오고 가는 그렇죠. 곳이다. 뉴스보다 빨라요. 그렇겠군요. 이렇게 엄마들이 자칫 한 명 한 명 모이다 지금 뭐 10만 명 가까운 이런 그 동지들이 생겼는데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SNS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지금 정보죠,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었다고 보면 되는데 요즘 뭐 SNS 중에서도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카카오 뭐 인스타 뭐 많잖아요.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개인 공감대보다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또 뭔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제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데 그 모여 있는 공간으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아마 계속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유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류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답을 거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각 지역에서 오시다 보면은 네. 실제 여기 와서는 혼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로워서 모이는 것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다수가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만의 친구, 나만의
사람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봤으면 저희가 이제 SNS라는 자체가 그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사례도 되게 많잖아요, 요즘.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댓글이 안 좋아서 얼마 전에 지금 또 그렇죠. 이렇게 우리 연예인분 연예인, 그런 사건도 연예인 있고 하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SNS 때문인데 그 댓글이 좀 안 좋기보다는 또 그거를 또 좋은 쪽으로 장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몰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뭐 그 불매운동 같은 거 이런 거는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더 많이 몰리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육아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육아 정보도 여기도 쉽게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뉴스보다 빠른 우리 지역의 일들을 더 빨리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혹시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활동하다 보면은 그 다양성 때문에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요? 있죠. 그럴 때는 네. 어떻게 해결하나요? 막 논쟁이 벌어지나요 그 안에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방침으로는 뭐 크게 저희가 논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논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거 하나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각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이제 크게 논쟁이 커져서 이게 이제 카페나 우리 이제 그 사람들한테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제안을 하죠.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요만큼에서 이제 중재를 저희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분의 싸움을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맞게 되고 정말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까 뭐 말씀하셨는 종교나 뭐 어떤 그 정치 쪽으로의 싸움이라면 처음부터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아예 안 됩니다라고 하고요. 결국은 이제 엄마로서의 어떤 책임감, 아이들을 지켜야 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엄마로서의 공통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교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얘기가 안전에 나왔을 대한 때. 얘기, 안전에 대한 뭐 엄마들이 얘기할 수 여성만이 아니라 엄마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 많은 것 중에서도 뭐 첫째 아이들 건강 문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홍역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건강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적인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살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그렇게 뭐 얘기들은 거의 그래요. 뭐 건강, 교육, 경제 모두가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는 얘기. 엄마들의 고민이자 또 사는 얘기. 아이를 안 낳는 문제, 아이를 낳는 문제 이런 것도 막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 낳는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키우면서 힘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키우면서 아이 다자녀를 낳고 싶어 이렇게 아이가 욕심이 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꼭 한 명만 낳고 싶다는 사람들은 솔직히 드물어요. 솔직히 그래요? 드물고, 예, 셋 낳으신 분들은 넷 낳기 쉬워요. 예, 아이가 너무 이쁘거든요. 크고 있는 애 아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엄마 마음이고. 근데 그걸 다 못 해주다 보니까 내가 아이를 셋 낳고 싶어도 저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어떻게 키우고 넷을 낳고 싶어도 저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라는 고민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죠. 그래요? 그리고 키우는 얘기가 많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우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네, 사실은 엄마들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낳고 싶죠. 그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엄마들 얘기를 잘 들으면은 그쵸. 그래서 직접적으로 엄마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출산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직접 많이 들어주신다면 해결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희 직접 낳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이 키우는 엄마들한테 무엇을 했으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들이 느끼는 지방정부 차원의 육아정책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좀 이것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솔직히 부족하다고 느끼겠죠. 그렇겠죠.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먼저 얘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달라? 예, 물론 저도 그분들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다 각자의 얘기가 있고 직접 지금 저도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 보니까 직접 지금 현재에 지금 아이 출산하고 키우고 출산해야 되시는 분들의 마음이나 그걸 몰라요. 사실 제가 키울 때는 정책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 게 많았는데 지금 키우고 있으신 분들한테 한 번쯤은 더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노력을 해주신다면 아 노력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 안산에서는 100원의 행복 택시 있죠. 네네. 그거 너무 괜찮았거든요. 혜택콜.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자주 조금씩 이제 계속 이렇게 살펴주신다면 큰 거에 물론 우리가 만족도 하겠지만 소소하게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안심부에서 들어만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고 내 말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아니면 그런 모임을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상태에서 모여서 우리 시의 관계자도 오세요. 전문가도 오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무슨 공청회라든지 그런 거는 계획을 안 하셨는지. 한 번은 있었어요.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유치원 비리인가요? 어린이집 예. 네, 폭행 사건인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엄마들이 되게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요.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선생님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선생님은 조 선생님은 혹시 때리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에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선생님 또한 또 부모님하고 이렇게 거리가 생기겠네.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네. 사실은 제일 가까워야 되는 게 선생님과 아이하고 엄마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희가 이제 한번 그런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했는데 우리 아이를 사랑해 주세요라는 그런 이름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그 생각 개선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거는 했었는데 앞으로도 해보려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어린이집 대표 원장님하고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자 해서 상생하기로 했거든요. 오해가 있는 부분 이해를 시키고 네. 또 갈등이 있으면 네. 그걸 화합하는 어떤 그 중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시에서도 또 되겠네요. 저희를 불러주신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예.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것들 제안들이 나오는 것 같아 보면은 많죠. 제원 엄청 많은데 제가 못 예. 해드리니까. 그야말로 아이들에 대한 육아 교육에 대한 답은 엄마들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심호 네. 2020년 새해는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저희는 원래 안심호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조금 더 좀 성장시키고 키워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좀 먼저 이제 다돔이라는 저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다놈이? 이제 다옴. 다돔. 예,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상 저희가 또 봉사를 하고 있지만 다돔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더 아이와 엄마가 같이 할 수 있는 다돔을 조금 더 키워 나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여행은 여행 가자는 여행이 아니라
여자라서 행복해요라는 아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지만 저희가 그냥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여자로서 충분히 누릴 것을 누려보자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마켓을 저희가 유명해요. 네, 프리마켓을 좀 더 이제 상생할 수 있는 프리마켓으로 키워나가고 어린이 경제마켓 같은 경우도 좀 더 해서 아이들과 엄마들이 같이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유튜브 안심호 TV 그 프로그램은 이제 경기도 주식회사가 손을 잡고 저희의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기업의 물품을 소개해주면서 또 저희 엄마가 사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안심호 TV가 있는데 그 유튜브로 하여금 지역 이야기나 사는 이야기나 그리고 경기도 상품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나라의 저출산 문제 그리고 육아, 교육 문제의 정답은 엄마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언제나 항상 그랬듯이 저희 한빛방송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시민과 함께 있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우리 한빛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의 공감하는 방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